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수교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는데요. 우리는 앞서 국가 간 교류에서 이 인적 교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인적 교류는 단지 사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적 교류는 문화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는데요. 사람을 문화의 집약체 혹은 문화의 전달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이동은 곧 문화의 이동이며 또 문화의 이동이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간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문화 교류를 통해 두 나라는 상대방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이 한국 속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국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는 중국인 집단 거주지 이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차이나타운 역시 오랜 시간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 한국 속의 작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나타운에서도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수교 이후 두 나라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내에 이 한국인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상하는 중국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중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였죠. 2021년을 기준으로 현재 중국에는 약 25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 동포로서의 조선족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 국민으로서의 한국인을 가리키는데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감소한 규모이지만, 그래도 미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참고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으로 약 15만 명이 살고 있고, 일본에 약 9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살고 있는 이들 한국인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텐진,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광저우 같이 주로 대도시나 또 한국과 가까운 연해 지역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텐진이나 이 산둥반도의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등은 중국 내에서도 수교 초기부터 경제활동을 위해 중국에 건너온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도 베이징에 형성된 왕징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대표적인 한인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왕징 한인타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 수교 이후 수도 베이징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인과 그리고 한국 기업의 주요 목적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에는 한국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여러 곳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집거지가 바로 왕징이라는 곳입니다. 이 왕징이라는 곳은 베이징시의 차오양구라고 하는 이 베이징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총 면적이 약 1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특히 왕징은 중국의 대표 공항인 수도국제공항과 가까이 있어서 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왕징이라는 지역은 라이광잉춘이라고 하는 농촌 지역에 속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은 사실 농지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초에 이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신흥 중산층이 이곳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 왕진신청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완공이 되었고, 이 단지에 주재원과 그리고 자영업자, 이 유학생 등 많은 한국인들이 몰려 살기 시작하면서 이 왕징 한인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죠. 여기에 1997년 베이징대와 칭화대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이 우다커우라고 하는 지역의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이 한국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자 이 우다커우 지역의 한인타운이 강제 철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이때 우다커우 지역에 살던 많은 한국인들이 이 왕징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후 왕징의 한인사회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왕징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곳이 되었고, 한국 음식 등 이 한국의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왕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왕징의 한인타운이 형성되면서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외교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1997년 베이징에 거주하던 한국인의 총수는 8,7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 되면 46,600여 명으로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왕징 한인타운은 2001년 이후 다시 한번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2001년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보다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많은 수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금액은 약 57억 달러였는데요. 이는 2001년의 6억 8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8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1997년 이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이 급등하였던 환율이 안정되면서 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이 주재원과 주재원 가족들을 포함하여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수도 다시 한번 증가하였고, 이들 대부분 역시 대사관이 있고 한국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또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왕징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 왕징을 찾는 중국인도 증가하였고, 이 한국의 식당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 상점이 모여있는 이 한국성이라고 하는 것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자 2007년이 되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는 약 10만 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왕징 한인타운의 상황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국제정세가 변화였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환율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였고, 이 위안화 환율도 크게 치솟게 됩니다. 이에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사정도 많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5억 달러였는데요. 이는 2007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 인건비까지 크게 인상되면서 기업 활동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죠.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2007년 약 10만 명이었던 베이징의
한국인 규모는 2009년 약 6만 7천 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드 문제인데요.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크게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이 중국 당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의 대형마트 체인인 롯데마트가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한국인의 경제활동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 현대 역시 중국의 제재로 인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도 중국 내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중국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수의 주재원과 주재원 가족들이 왕징을 떠나게 되었고, 2019년 베이징의 한국인 수도 약 5만 3천여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왕징에서 한국 식당 등 이런 자영업에 종사하던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의 반항 감정으로 인해 운영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두 나라의 인적 교류가 차단되자 왕징의 규모는 점차 더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베이징의 왕징 한인타운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떤 굴곡을 겪었는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굴곡에도 불구하고 이 왕징 한인타운은 중국 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또 전파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 중국에서 한류가 크게 유행했을 때 왕징을 찾는 중국인이 또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이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한국 음식과 한국 옷 등을 소비하기 위해 이 왕징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이건 제가 베이징에서 직접 경험한 것인데요. 2013년에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끌었을 때 많은 중국인들이 이 치맥을 먹기 위해 이 왕징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줄 서는 것은 기본이었죠. 그때에는 왕징뿐만 아니라 이 우다커우의 한국인 식당에서도 치맥을 먹기 위해 줄 서 있는 중국인들을 보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의 문화를 느끼는 것처럼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싶은 중국인이라면 당연히 찾아야 하는 곳이 바로 왕징 한인타운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드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왕징 한인타운의 규모가 조금은 축소되었지만 중국 내 한중 교류의 중요한 거점인 만큼 다시 한번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